이민 당국이 갓 결혼한 미군 병사의 아내를 군부대에서 구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합법적인 영주권 취득 절차를 밟고 있었지만 이민 당국은 현재 체류 신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민 절차 지연 논란의 핵심으로 지목되어 온 보안 심사 프로그램을 둘러싼 집단 소송에서 연방 법원이 합의안에 대한 집단 구성원 통지 절차를 승인하면서 사건이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세금 신고 마감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관련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IRS는 다양한 수법이 동시에 확산되고 있다며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뉴욕 JFK 공항에서 맨해튼까지 택시를 이용하고 요금으로 $800를 요구받는 등 불법 택시 호객 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당국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조직적인 범죄 수법의 사기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이 50년 만에 처음으로 허드슨강 하류에서 잡히는 일부 어류를 먹어도 괜찮다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보건국은 어류 체내 PCB 수치가 섭취 가능한 정도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이 최후 시한을 하루 앞두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합의가 불발되면 이란의 모든 교량과 발전소를 파괴할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으며 이란은 무례하고 오만한 근거 없는 위협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루소셜을 통해 오늘 밤 한 문명 전체가 사라져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며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지 않지만 아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린 오늘 밤 세계의 길고 복잡한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를 알게 될 것이라며 47년간 이어져 온 착취와 부패, 죽음이 마침내 끝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란의 위대한 국민들에게 신의 축복이 있기를 이라며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합의가 불발되면 8일 자정까지 이란의 모든 교량과 발전소를 파괴할 것이라며 이란이 석기 시대로 돌아간다고 압박했습니다. 민간 시설 타격이 전쟁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미친 지도부가 핵을 갖는 것이 전쟁 범죄라며 이란이 핵을 보유하도록 절대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전쟁이 확대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란의 선택에 달린 중대한 시기라고만 말을 하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트럼프는 앞서 열린 부활절 행사에선 중재국이 제안한 45일 휴전안에 대해 충분하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며 무슨 일이 있을지 보자고 말했습니다. 이 제안은 45일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연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망상에 사로잡힌 미국 대통령의 무례하고 오만한 문체와 근거 없는 위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란은 이러한 위협은 미국과 시온주의 적에 맞서는 이슬람 전사들의 작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미국은 중동에서 겪은 굴욕과 수치를 결코 만회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교량과 발전소 등 민간 기반 시설을 초토화하겠다고 위협하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했습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4 14센트를 기록하고 있으며 유가 상승의 여파로 물류기업들은 배송비를 인상하고 나섰습니다. CNBC에 따르면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0.8% 오른 $112 41센트에 마감했습니다. 브렌트유 6월물은 0.68% 상승한 배럴당 $109 77센트를 기록했습니다. TD증권은 이번 달 말까지 원유 6억 배럴과 정제 제품 약 3억 5천만 배럴을 포함해 10억 배럴가량의 공급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라피단 에너지는 파이프라인 우회 경로, 비상 비축유 방출, 재고 인출을 고려하더라도 6월 말까지 총 6억 3천만 배럴의 원유 및 제품 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중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AAA 집계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4 14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4 10센트, 뉴저지주 $4 9센트, 캘리포니아주는 $5 93센트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유가 상승 여파로 UPS, 페덱스, 우정국 등 택배업체와 아마존 등 물류기업들이 배송비 인상에 나섰습니다. 아마존은 오는 17일부터 물류 대행 서비스 풀필먼트 바이 아마존 이용 판매자를 대상으로 3.5%의 유류 할증료를 부과합니다. 회사 측은 그동안 비용 상승분을 자체 부담해왔지만 일부 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할증료를 도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USPS도 오는 26일부터 일부 소포 배송 서비스 요금을 8% 인상합니다. 프라이어리티 메일 익스프레스 등을 포함한 서비스에 적용되며 인상 조치는 내년 1월 17일까지 유지됩니다. 업계는 고유가가 장기화될 경우 배송비 추가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민 당국이 갓 결혼한 미군 병사의 아내를 군부대에 구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합법적인 영주권 취득 절차를 밟고 있었지만 이민 당국은 현재 체류 신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민세관 단속국이 루이지애나주 포트폴크 기지에서 복무 중인 매슈 블랭크 하사의 아내 애니 라모스를 지난주 체포해 구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부부는 결혼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일 군인 배우자 신분증 발급과 건강보험 등 복지 혜택 신청을 위해 폴트폴크 기지의 방문자 센터를 찾았습니다. 온두라스 출신 이민자로 범죄 전력이 없고 대학에서 생화학을 전공 중인 라모스는 자신의 출생 증명서와 온두라스 여권, 결혼 증명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비자나 영주권이 없다는 사실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라모스는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미국에 들어와 체류해왔습니다. 생후 22개월이던 2005년 가족이 이민법원 심리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궐석 재판으로 추방 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부부는 시민권자가 미등록 이민자와 결혼을 하면 배우자가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혼인신고 전부터 변호사를 고용해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이런 사실을 설명했지만 부대 측은 곧바로 ICE에 연락했고 라모스는 현장에서 수갑이 채워진 채 군사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동행했던 블랭크 하사의 부모가 나서 며느리를 데려가지 말라고 애원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라모스는 현재 루이지애나주 바실에 있는 이민자 구금시설에 수용된 상태입니다. DHS는 성명에서 라모스는 군 기지에 진입하려다 적발돼 체포됐다며 합법적 체류 신분이 없고 법원의 최종 추방 명령도 내려진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민 절차 지연 논란의 핵심으로 지목되어 온 보안 심사 프로그램을 둘러싼 집단 소송에서 연방 법원이 합의안에 대한 집단 구성원 통지 절차를 승인하며 사건이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워싱턴주 서부 연방지방법원은 최근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제출한 수정 합의안 통지 요청을 승인하고 집단 소송 대상자들에게 합의 내용을 알리는 절차를 개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향후 합의안의 최종 승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 단계입니다.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연방이민서비스국이 해당 합의가 최종 승인된 후 7개월 이내에 CARRP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CARRP는 특정 이민 신청자들을 국가안보 위험 대상으로 분류해 영주권 및 시민권 심사를 지연시키거나 거부하는 내부 프로그램으로 그동안 위헌 가능성과 불투명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영주권 신청자와 시민권 신청자 그룹은 각각 일부 또는 전체 청구를 포기하게 되며 원고 측도 기존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USCIS가 약속한 기간 내에 CARRP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원고 측은 법원에 이행 강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번 합의안이 집단소송 요건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적절한 수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장기간의 소송 비용과 불확실성, 항소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CARRP 폐지를 통해 집단 구성원들에게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금전적 보상이 아닌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한 구제 명령이라는 점에서 모든 집단 구성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합의안에 대한 공식 통지문은 향후 14일 이내에 공개되며 대상자들은 60일 동안 의견이나 이의 제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마감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관련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IRS는 다양한 수법이 동시에 확산되고 있다며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방국세청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다양한 수법으로 납세자들의 주머니를 노리고 있습니다. 가장 빈번한 경우는 신분 도용을 통한 세금 보고 사기입니다.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려 할 때 이미 다른 사람이 세금 보고를 마친 것으로 처리돼 환급금을 가로채는 방식입니다. 세금 신고를 대신해주겠다며 접근해 서명이나 세무대행업자 등록번호를 남기지 않는 유령 세무대행업자, 존재하지 않는 세액공제를 부추기는 가짜 자선단체 등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환급액이 조정됐다는 메시지로 링크 클릭을 유도하는 피싱과 문자 기반 스미싱도 여전히 빈번합니다. 사용자를 가짜 웹사이트로 유도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입니다.
AI를 악용한 사기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음성 복제나 가짜 영상, 보다 정교해진 이메일과 문자 등을 이용해 IRS 직원을 사칭하고 있습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채무집행국 명의로 체납을 주장하며 압류를 경고하는 우편 사칭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IRS는 이메일이나 문자, SNS를 통해 먼저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상품권이나 송금, 모바일 결제 앱 등으로 즉각적인 납부를 요구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의심스러운 이메일은 국세청 또는 연방거래위원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 시민 10명 중 6명, 약 504만 명은 실질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요커 수가 연방 빈곤선을 기준으로 한 집계보다 무려 40%나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시가 어제 발표한 실질 생활비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 시민의 약 62%는 실질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국 실질 생활비 미충당 비율 52%와 비교해 10%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연방 빈곤선을 기준으로 한 뉴욕시 빈곤층 358만 명과 비교하면 무려 40% 많았는데 실질 생활비 지표가 현실을 더 잘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구체적으로 뉴욕시에서 자녀가 있는 가정의 실질 생활비 중간값은 연 15만 9,197달러로 추산됐습니다. 이들 가정의 중간소득은 12만 4,007달러로 이미 3만 5천여 달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어린이의 73%인 120만 명이 실질 생활비 미충당 가정에 살고 있으며 브롱스의 경우 그 수치가 무려 87%에 달했습니다. 인종별로는 유색인종의 생활고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히스패닉의 77.6%가 실제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가장 심각했고 흑인이 65.6%, 아시아는 63.3%로 뒤를 이었습니다. 백인은 43.7%로 절반 이상이 뉴욕시 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진단됐습니다. 지역별로는 브롱스가 75.1%로 가장 심각했고 브루클린 61.5%, 퀸즈 61.1%, 맨해튼 55.6%, 스태튼 아일랜드가 48.2%로 가장 낮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백인 가구의 중간 순 자산은 27만 6,900달러로 흑인 가구 18,870달러보다 15배 많았습니다. 기대 수명은 백인이 81.8세로 가장 높았고 흑인이 가장 낮은 76.1세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JFK 공항에서 맨해튼까지 택시를 이용하고 요금으로 800달러를 요구받는 등 불법 택시 호객 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당국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조직적인 범죄 수법에 사기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매체 고다미스트 보도에 따르면 과거엔 주로 개인 단위로 이루어지던 공항 택시 호객 행위가 최근엔 무전기 등을 활용한 네트워크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이른바 디스패처 역할을 하는 인물이 공항 내부에서 승객에게 접근해 차량을 연결하고 운전자와 수익을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한 전직 불법 택시 운전자는 사기 수법이 예전보다 훨씬 조직적이고 대담해졌다며 예전엔 주로 혼자 일했으나 이제 디스패처들이 운전기사들을 미리 대기시켜놓고 손님을 물어오는 형식이라고 전했습니다. 피해 사례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일부 관광객은 JFK 공항에서 맨해튼 타임스 스퀘어까지 이동하는데 약 800달러를 요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정상 요금의 10배가 넘는 액수입니다. 사기꾼들은 뉴욕에 온 것을 환영한다는 식으로 친근하게 접근한 뒤 차량으로 안내하고 도착 후 과도한 요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시가 낯설고 장시간 비행 후 피로한 상태의 관광객 심리를 노린 것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코로나19가 끝난 이후 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생계수단으로 자리를 잡으며 지하 경제처럼 확대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당국은 불법 호객 행위가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벌금을 내지 않거나 단속 이후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항에서 먼저 접근해 택시 이용을 권유하는 경우는 모두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합니다. 정해진 택시 승차장이나 차량 호출 앱을 이용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란 설명입니다. 뉴욕주 보건국이 50년 만에 처음으로 허드슨강 하류에서 잡히는 줄무늬 농어 등 일부 어류를 먹어도 괜찮다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보건국은 어류 체내 PCB 수치가 섭취 가능한 정도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이달 초 어류 섭취 권고 지침을 변경하면서 캐츠킬 산맥의 립밴 윙클 브릿지부터 맨해튼 남부까지 이어지는 허드슨강 하류에서 잡은 갈색 메기와 줄무늬 농어, 노란 농어와 흰 농어는 가족과 함께 먹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어류 섭취 권고 지침 완화는 허드슨강 하류에서 잡은 샘플 어류 체내 폴리어마 비페닐의 수치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건강에 이상이 없는 일반인은 줄무늬 농어 등을 한 달에 최대 47끼까지 섭취 가능하고 15세 미만 어린이 및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은 한 달에 한 끼는 섭취해도 좋다는 지침입니다. 다만 허드슨강 하류에서 잡은 잉어와 스몰마우스 베스는 여전히 PCB 수치가 높아 섭취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새 지침은 뉴욕주 환경규제기관이 수집한 어류 오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데 매년 1000개 이상의 어류 샘플을 검사해 섭취 권고 기준을 결정합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재외동포청은 오늘부터 공식 유튜브 채널 동포온을 개편해 재외동포가 정책을 직접 묻고 정부가 실시간으로 답하는 참여형 정책 소통 채널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이번 개편은 공관, 홈페이지, 보도자료 중심의 기존 정책 전달 방식을 넘어 재외동포가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양방향 소통 구조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책 라이브 기능을 강화해 국무회의 생중계와 주요 정책 현장을 실시간 또는 녹화로 정책 결정 과정과 정부 활동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는 25일 지구의 날을 맞아 뉴욕시 곳곳에서 차 없는 도로 행사가 열립니다. 뉴욕시 교통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차량 진입이 통제되는 도로 구간은 맨해튼 브로드웨이 선상 이스트 17 스트릿에서 웨스트 46 스트릿 구간과 세인트 니콜라스 에비뉴 선상 웨스트 181에서 185 스트릿 구간, 퀸즈 우드사이드 에비뉴 선상 75에서 78 스트릿 구간, 브루클린 5 에비뉴 선상 41에서 45 스트릿 구간 등입니다. 2016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차 없는 도로 행사 기간엔 차량이 전면 통제되며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들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차 없는 도로의 정확한 위치는 뉴욕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에서 보유가 대책으로 셀프 주유가 재추진됩니다. 존 블랩닉 뉴저지주 상원 의원은 최근 뉴저지 주유소에서 운전자의 직접 주유를 허용하는 법안을 재발의하고 입법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뉴저지는 현재 미국 50개 주 가운데 유일하게 셀프 주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간 셀프 주유 허용이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법안은 현재처럼 주유소 직원이 휘발유를 넣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운전자가 희망할 경우 직접 주유를 허용하자는 내용입니다. 셀프 주유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주유소 업계에서는 셀프 주유 시 갤런당 10에서 15센트의 할인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PCB은행이 2018년부터 이어온 은행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PCB은행 장학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로 9회를 맞은 장학금은 전 임직원의 뜻을 모아 최대 40명의 유망한 학생들에게 각각 $3,000, 총 $12만 달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올해 장학금 모집은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텍사스, 조지아 등 PCB은행 영업망이 있는 전국 주요 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장학금 지원 자격은 올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입니다. 신청은 오는 5월 22일 오후 5시까지 PCB은행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서와 필수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49도, 섭씨 10도, 밤 최저 기온 35도, 섭씨 2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약간 구름이 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보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